고객님, 죄송하지만 예약이 취소되었습니다. 11월 15일 토요일 오전 10시 서울 신라호텔 백화폴 입구. 호텔 직원의 차가운 목소리가 대리석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분홍색 맞춤 한복을 입고 환하게 웃던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뭐라고요? 취소? 우리 며느리가 예약금까지 다 냈다고요? 예약금 150만 원은 입금 확인되었으나 잔금 550만 원이 기한 내 미납되어 어제 자동 취소 처리되었습니다. 친척 100명이 로비에서 옹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소리쳤죠. 승필아, 가은이한테 당장 전화해. 남편이 황급히 제 번호를 눌렀지만 제 휴대폰은 제주도 리조트 침대맡에서 조용히 꺼져 있었습니다. 엄마, 가은이 전화를 안 받아. 뭐? 지금 어디 있는데? 어제 문자로 제주도에 있다고. 순간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큰 고모부님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며느리 돈으로 생활비 받고 육아비까지 떠넘겼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설마 칠순잔치까지 시킨 거야? 시어머니와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14개월 동안 모은 증거들이 그리고 제가 준비한 완벽한 복수가 바로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더 많은 사연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가은입니다. IT 대기업에서 서비스 기획 팀장으로 일하다가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 중이죠. 제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출산 후 14개월이 지난 어느 목요일 오후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날 저는 아이를 재우고 노트북 앞에 앉아 카드 내역을 확인하고 있었거든요. 별 생각 없이 클릭했던 엑셀 파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분유값 32만 원, 기저귀값 18만 원, 소아과 진료비 15만 원, 예방접종 12만 원, 아기 보험료 9만 원. 매달 제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돈들이었어요. 처음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니까요. 하지만 14개월치를 한 번에 보니까 이상했어요. 남편 오승필 씨 계좌에서는 단 한 번도 육아 관련 지출이 없었거든요. 저는 남편이 퇴근하기를 기다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왔을 때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물었어요. 오빠, 우리 아이 키우는데 드는 돈 전부 제 카드에서만 빠져나가는데 이거 알고 있었어요? 남편은 구두를 벗으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뭐 어때서? 너 나보다 2배 버는데. 그래도 우리 둘 다 부모잖아요. 반반 내거나 아니면 비율대로라도. 가은아, 나 월급으로 집 대출 이자 내고 관리비 내고 나면 얼마 안 남아. 네가 좀 더 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대출 이자는 한 달에 80만 원, 관리비는 25만 원 정도였어요. 남편 월급이 400만 원인데 나머지 300만 원 가까이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제가 묻기도 전에 남편은 거실로 들어가 TV를 켰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옆에서 코 고는 남편을 보면서 생각했죠. 나는 지금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아내가 아니라 그냥 돈줄로 이용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일주일 후 저는 산후 우울 증상이 심해져서 정신건강의학과에 다녀왔습니다. 불면증과 불안감 때문이었어요. 진료비 15만 원, 약값 8만 원이 나왔죠.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오늘 병원 다녀왔어요. 산후 우울증 진단받았어요. 남편은 휴대폰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많이 힘들어? 네, 좀 그래요. 약은 받았어? 받았어요. 남편은 잠깐 저를 보더니 다시 물었습니다. 그 병원비도 내 카드지? 저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걸 느꼈어요. 걱정이 아니라 돈 걱정이었던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남편은 그럼 됐다며 다시 휴대폰을 봤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지난 14개월의 지출 내역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분유, 기저귀, 옷, 장난감, 병원비, 보험료, 심지어 돌잔치 비용까지. 모두 제 카드였어요. 남편이 낸 건 딱 하나, 돌잔치 날 친구들한테 보여주려고 산 명품 시계였습니다. 그것도 제가 나중에 카드 내역 보고 알았죠. 엑셀 파일 맨 아래에 합계가 떴을 때 저는 한참을 그 숫자를 바라봤습니다. 1,400만 원. 14개월 동안 제가 혼자 부담한 육아비였어요. 남편은 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남편이 돈이 없는 것 같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주말마다 친구들과 골프 가고, 새 옷도 자주 사고, 술값도 제법 쓰더라고요. 그럼 남편 월급 400만 원에서 대출이자 80만 원, 관리비 25만 원 빼고 나머지 약 300만 원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요? 저는 궁금해서 미칠 것 같았지만 직접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기회가 찾아왔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거실 소파에 태블릿이 놓여 있었어요. 알림이 떠 있었는데 은행 앱이었습니다. 적금 300만 원 자동이체 완료라는 메시지가 보였죠.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매달 300만 원씩 적금. 그런 남편은 대출이자랑 관리비 내고도 300만 원을 따로 모으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육아비를 혼자 전부 내는 동안 남편은 자기 돈을 고스란히 저축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화가 났지만 울지 않았어요. 대신 노트북을 열어서 새로운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폴더 이름은 정산이었죠. 그날부터 저는 모든 걸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필요할 거라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예감은 정확했습니다. 첫 번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두 번째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그건 바로 매달 제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또 다른 100만 원이었어요. 시댁 생활비였습니다. 시어머님은 혼자 사세요. 시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시누이는 따로 자취를 하고 있었죠. 어머님은 낡은 빌라에서 국민연금으로 생활하셨는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부터 남편이 어머니 생활비 좀 보내드리자고 했어요. 저는 당연히 찬성했습니다. 효도는 좋은 거니까요. 문제는 그 돈이 전부 제 통장에서만 나간다는 거였어요. 어느 목요일 오후 어머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가은아, 이번 달 생활비가 아직 안 들어왔는데? 아, 어머님, 죄송해요. 이번 달에 아이 병원비가 좀 많이 나와서. 애 병원비? 애는 네가 낳은 거잖아. 나는 시어머니고 우선순위가 뭔지 알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나 고마움 같은 건 전혀 없었어요.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이 늦었다는 불만만 가득했죠. 네, 어머님. 내일 바로 보내드릴게요. 그래, 늦지 말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오빠는 어머님한테 생활비 안 보내요? 내가 보내긴 뭘 보내. 너 연봉이 나보다 높잖아. 그래도 오빠 아드님이잖아요. 가은아, 우리 집안 사정 알면서 그래? 나 월급으로 우리 집 돌리기도 빠듯해.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매달 300만 원씩 비밀 적금 넣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걸 말하면 제가 남편 통장을 몰래 봤다는 게 들통날 테니까요. 다음 날 저는 어머님께 1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가 올라왔어요. 신우이였습니다. 새언니, 저번에 엄마 약값 좀 보내드리셨어요? 엄마가 당뇨약 떨어졌다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생활비 외에 약값까지요? 아, 제가 몰랐네요. 얼마 정도 필요하세요? 한 20만 원 정도요? 새언니 회사 복귀하면 또 벌잖아요. 저는 그 메시지를 보고 숨이 막혔어요. 제가 육아휴직 중이라는 건 알면서도 제 급여를 마치 시댁 공동 자산처럼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약값도 제가 내야 해요? 가은아, 네가 좀 이해해줘. 하림이는 시간 강사라 월급이 불안정하잖아. 우리가 좀 도와줘야지. 그럼 오빠는요? 내가 뭘 어떻게 해? 나도 빠듯하다니까. 저는 결국 20만 원을 보냈습니다. 단톡방에 송금했어요 라고 올리자 어머님이 답장을 보냈어요. 우리 며느리 효자네. 고맙다. 신우이도 댓글을 달았습니다. 역시 고연봉 새언니. 감사해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이렇게 기분 나쁠 수도 있구나 싶었어요. 그날 밤 저는 다시 엑셀 파일을 열었습니다. 시댁 생활비 항목을 새로 만들었죠. 결혼 후 14개월 동안 보낸 돈을 계산해보니 1,400만 원이었습니다. 생활비 100만 원씩 14개월, 그리고 중간중간 보낸 약값, 명절 용돈, 각종 경조사비까지. 육아비 1,400만 원, 시댁 생활비 1,400만 원, 합계 2,800만 원. 저는 화면을 보면서 웃음이 나왔어요. 쓴 웃음이었죠. 남편은 그동안 300만 원씩 14개월을 모았으니 4,200만 원을 저축했을 겁니다. 저는 2,800만 원을 쓰는 동안 남편은 4,200만 원을 모았던 거예요. 며칠 후
우연히 남편의 태블릿 알림을 또 봤습니다. 이번엔 증권 앱이었어요. 매수 체결 완료 삼성전자 200만 원이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죠. 주식까지 사고 있었습니다. 돈이 없다던 남편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물었어요. 주식 샀어요? 남편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우연히 봤어요. 오빠 돈 없다며 육아비는 못 내면서 주식은 사요? 가은아, 그건 내 돈으로 내 미래를 준비하는 거잖아. 그럼 아이 미래는요? 그건 제 혼자 돈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너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야? 네가 나보다 2배 버니까 육아비 좀 더 내는 게 뭐가 문제야? 비율 문제가 아니라 태도 문제예요. 오빠는 아이 키우는데 단 1원도 안 썼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쓰는 거지. 그게 부부잖아. 남편이 소리를 질렀고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깰까 봐 무서웠거든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에서는 남편이 편하게 코를 골고 있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아내가 아니라 돈줄로 보고 있구나. 시댁도 마찬가지고 노트북 폴더, 정산, 아내 파일이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파일 이름은 남편 비밀 계좌였어요. 폭풍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시댁 빌라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어요. 어머님, 남편, 시누이, 그리고 저. 아이는 친정엄마가 봐주셨죠. 어머님이 거실 탁자에 서류 몇 장을 펼쳐 놓으셨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이번에 칠순이잖니.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축하드려요. 그래서 말인데, 엄마 칠순잔치 제대로 하고 싶어. 저는 약간 긴장했습니다. 어머님 목소리에 뭔가 단단한 결심이 느껴졌거든요. 동네 식당 말고 제대로 된 호텔에서 하고 싶단 말이야. 친척들한테도 떳떳하게 초대하고 싶고. 시누이가 눈을 빛냈습니다. 엄마, 정말요? 어느 호텔이요? 신라호텔 생각하고 있어. 견적 받아봤는데. 어머님이 서류를 넘기자 저는 그 숫자를 봤습니다. 700만 원. 친척 100명 초대, 코스 요리, 현수막, 답례품까지 포함된 금액이었어요. 와, 엄마 대박. 신라호텔이면 진짜 좋은데. 시누이가 좋아하는 동안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남편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그런데 700만 원은 좀. 남편이 말을 흐리자 어머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승필아, 엄마 평생 한 번 칠순인데 이 정도도 못 해줘? 며느리가 있는데.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가 있는데. 그 말은 곧 제가 돈을 내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어머님, 그런데 700만 원은 너무 큰 금액이라.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어머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가은아, 너 회사 다니잖아. 큰 회사 팀장이면 연봉 얼마야? 그건 7천 정도 되지. 그럼 700만 원이 뭐가 문제야? 시누이가 거들었습니다. 새언니, 어머님 칠수는 정말 평생 한 번이에요. 새언니 연봉이면 별거 아니잖아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제 연봉이 7천이 맞긴 하지만 세금 떼고 실수령액은 450만 원 정도예요. 육아휴직 중이라 지금은 더 적게 받고 있고요. 그런데 700만 원을 별거 아니라고? 어머님, 저 지금 육아휴직 중이라 급여가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아이 키우는데도 돈이 많이 들고. 애 키우는 건 내 일이고 어른 모시는 건 며느리 도리잖아. 이게 뭐가 문제야? 어머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남편을 봤어요. 남편이 뭐라도 말해주길 바랐죠. 어머니, 저희가 좀 생각해보고. 남편이 말하려는 순간 어머님이 손을 저었습니다. 생각할 건 뭐 있어. 며느리가 시어머니 칠순잔치 비용 내는 게 당연한 거지. 승필이 너는 월급이 적으니까 가은이가 하는 거고. 시누이가 또 끼어들었습니다. 오빠 월급으로는 집 돌리기도 빠듯하잖아요. 새언니가 해야죠. 그리고 새언니 회사 복귀하면 또 벌잖아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 돈을 가족 공동 자산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제가 버는 돈은 제 것이 아니라 시댁 전체가 쓸 수 있는 돈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님, 저 정말 지금은 어려워요. 칠순잔치는 좋은데 규모를 좀 줄이면. 야. 어머님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입을 다물었어요. 너 지금 우리 엄마 칠순을 초라하게 하자는 거야?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게. 그 집 며느리 돈 잘 번다더니
시어머니 칠순도 제대로 못 치워주네 이러라고? 시누이도 거들었습니다. 새언니, 솔직히 너무하지 않아요? 매달 생활비 받으면서 칠수는 못 해줘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거실을 나와 화장실로 갔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화장실 문 너머로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승필아, 내 와이프 좀 단속해. 돈 버는 게 뭐가 대수라고 저렇게 어른한테 대들어? 어머니, 제가 말해볼게요. 제대로 말해. 며느리가 시어머니 칠순 망신 주면 되겠어? 저는 화장실에서 한참을 있다가 나왔습니다. 남편이 현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가은아, 어머니 평생 한 번 칠순인데 우리가 좀 해드려야 하지 않을까? 700만 원을 제가요? 우리가 하는 거지. 나도 조금 보탤게. 얼마요? 한 50만 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700만 원 중에 50만 원. 나머지 650만 원은 제가 내라는 거죠. 오빠는 매달 300만 원씩 적금 넣잖아요. 2달치만 빼면 되잖아요. 남편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내 노후 자금이야. 그걸 어떻게 빼? 그럼 제 돈은 뭐예요? 제 노후는요? 가은아,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야? 어머니 칠순 문제를 가지고?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아이를 데리러 친정에 갔다가 엄마한테 모든 걸 털어놨어요. 가은아, 그 집 너무하다. 네가 왜 700만 원을 내야 해? 엄마, 어떡하지? 안 내면 불효녀 되는 거고 내자니 너무 억울하고. 엄마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가은아, 엄마가 할 말은 아니지만 너 혼자 다 짊어지지 마.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저는 엄마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노트북을 열었어요. 정산 폴더에 새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파일 이름은 칠순잔치였죠. 그날 밤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머님이었어요. 가은아, 호텔 예약금 150만 원 먼저 내야 한대. 내일까지 입금해줘. 저는 한참을 그 메시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어요.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이미 다른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칠순잔치 문제는 제 삶을 완전히 잠식해버렸습니다. 매일 단톡방에는 어머님과 시누이의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답례품 디자인, 메뉴 선택, 초대장 문구. 모든 게 제가 돈을 낼 거라는 전제하에 진행되고 있었죠. 어느 수요일 저녁 남편이 퇴근하더니 제 앞에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서명해. 뭔데요? 호텔 측에서 예약 확정하려면 보증인 서명이 필요하대. 네가 주 결제자니까. 저는 서류를 읽어봤습니다. 예약금 150만 원, 잔금 550만 원. 잔금 납부 기한은 칠순잔치 3일 전이었어요. 오빠, 저 정말 이거 하기 싫어요. 가은아, 이미 예약금 냈잖아. 지금 취소하면 예약금도 못 돌려받아. 그럼 오빠가 잔금 내요. 내가 어떻게 550만 원을 내. 너, 나 월급 얼마인지 알잖아. 오빠, 적금이요. 그거 깨면 되잖아요. 남편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내 돈이야. 내 노후 자금이라고. 그럼 제 돈은요? 저는 노후 준비 안 해도 돼요? 너 지금 어머니 칠순을 가지고 나한테 따지는 거야? 너 며느리 맞아? 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화가 난 얼굴로 거실을 나갔고 저는 서류를 찍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대신 조용히 사진을 찍어서 정산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다음날 시댁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칠순 때 입을 한복을 보여주고 싶다고 하셔서요. 아이를 데리고 갔죠. 어머님은 분홍색 한복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때? 예쁘지? 이거 맞춤이야. 120만 원 주고 샀어. 네, 어머님. 예쁘세요. 칠순 사진도 찍을 거야. 전문 사진관 예약했어. 가족 사진도 같이 찍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아이가 어머님한테 다가갔어요. 할머니. 어머님이 아이를 안으려다가 갑자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가은아, 너 요즘 아이한테 뭐라고 가르치니? 예. 무슨 말씀이세요? 돈 얘기하더라. 엄마가 돈 없대 이러던데.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이가 언제 그런 말을 들었을까요? 아, 며칠 전 남편과 다퉜을 때 제가 돈이 어디 있어요 라고 한 적이 있었죠. 아이가 듣고 따라한 모양이었어요.
어머님, 그건 아이가. 네가 돈 버는 게 뭐가 대수라고 애 앞에서 저런 소리를 해. 애가 얼마나 불안하겠어. 저는 아이 앞에서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그럼 애가 어디서 배웠겠어? 엄마한테 배웠지. 어머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이가 겁을 먹고 제 뒤로 숨었어요. 어머님, 아이가 무서워해요. 무서워하긴. 네가 애 앞에서 돈 타령하니까 애가 저렇지. 그때 신우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가은이가 애 앞에서 돈 없다고 난리야. 우리 손주가 얼마나 불안하겠어. 신우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새언니, 애 앞에서 그런 얘기는 좀. 저는 아이 앞에서 그런 말 안 했어요. 그럼 애가 거짓말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이는 제 치마를 꽉 잡고 떨고 있었어요. 어머님이 아이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강민이 엄마가 돈만 벌 줄 알지 어른 공경은 모르지.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 앞에서 그런 말을요? 어머님, 그 말씀은 너무하세요. 뭐가 너무해? 사실이잖아. 네가 칠순잔치 비용 내기 싫다고 얼굴에 다 써 있어. 저는 아이를 안고 일어났습니다. 저 먼저 갈게요. 가긴 어딜 가. 칠순잔치 잔금 언제 낼 거야?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각은 무슨 3일 후면 기한이야. 늦으면 예약 취소된다고. 저는 대답하지 않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를 신발 신기는데 신우이가 따라 나왔어요. 새언니, 솔직히 새언니가 좀 너무한 것 같아요. 매달 생활비 받으면서 칠수는 못 해줘요? 아가씨, 저도 사람이에요. 제 형편도 있고. 형편, 새언니 연봉이 형편이 안 돼요? 그럼 저희는요? 오빠 월급으로 집 돌리기도 빠듯한데. 저는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아이가 물었어요. 엄마, 나쁜 사람이야? 그 한마디에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아이를 꽉 안았습니다. 아니야, 강민아. 엄마는 나쁜 사람 아니야. 엄마는 강민이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럼 왜 할머니가 엄마 나쁘다고 했어? 그건 할머니가 잘못 생각하신 거야.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우리는 탔어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엉망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이를 재우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은 야근한다며 늦게 들어왔어요. 가은아, 어머니한테서 전화 왔던데. 또 싸웠어? 오빠, 저 더 이상 못하겠어요. 뭘 못해? 이 결혼, 이 생활, 다 못하겠어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은아, 칠순잔치만 끝내자. 응. 그 다음에 우리 차근차근 얘기하자. 차근차근 얘기할 게 뭐가 있어요? 오빠는 저를 돈줄로밖에 안 보잖아요.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널 돈줄로 봐? 그럼 뭔데요? 육아비 한 푼 안 내고 시댁 생활비는 저한테 떠넘기고 칠순잔치까지 제가 내라고 하면서? 남편이 화를 냈습니다. 너 정말 끝까지 어머니 칠순 망신 주려고 작정했구나. 좋아. 그럼 이혼해. 이혼.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알았어요. 이혼하죠. 남편은 제가 진짜로 동의할 줄 몰랐는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열고 검색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재산 분할, 위자료 청구. 그리고 여행 사이트를 열어서 제주도 항공권을 검색했죠. 칠순잔치 당일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비행기를 예약했어요. 아이와 저 2명분. 노트북 화면을 끄기 전에 마지막으로 호텔 홈페이지에 들어가 잔금 납부 안내를 확인했습니다. 기한 내 미납 시 예약 자동 취소. 저는 그 문구를 스크린샷으로 저장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실행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아이를 먹이고 남편을 챙겼습니다. 남편은 제가 어젯밤 이혼하자던 말을 농담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저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계획을 시행에 옮겼죠. 점심때 호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오키 고객님 7수년 예약건으로 전화드렸는데요. 네, 고객님. 잔금 납부 확인차 연락드리려던 참이었습니다. 예약금 150만 원은 입금했는데 잔금은 조금 천천히 낼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만 규정상 행사 3일 전까지 완납하셔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자동 취소됩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캘린더를 확인했습니다. 칠순잔치는 11월 15일 토요일, 잔금 납부 기한은 11월 12일 수요일, 저는 11월 11일 화요일에 제주도로 떠날 예정이었어요. 모든 게 계획대로였습니다. 며칠 후, 친정에 갔습니다. 엄마에게 모든 걸 털어놨어요. 엄마, 나 이혼하려고. 엄마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가은아, 엄마가 내 편이야. 무슨 계획 있어? 칠순잔치 당일에 제주도 갈 거야. 아이랑 같이. 그럼 잔치는? 망하게 내버려 둘 거야. 예약금만 내고 잔금은 안 낼 거야. 엄마가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험하지 않겠어? 물리적으로는 안전해요. 제주도에 있을 테니까. 그리고 이미 변호사 상담 예약했어요. 변호사? 네. 위자료 청구할 거예요. 육아비 단독 부담, 시댁 생활비 전가, 남편 비밀 계좌 증거 다 모았어요. 엄마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가은아, 너 혼자 얼마나 힘들었니? 괜찮아요. 엄마, 이제 끝날 거예요. 엄마가 저를 꽉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가은아, 칠순잔치 전날 여기로 와. 엄마가 너랑 강민이 공항까지 데려다 줄게. 고마워요, 엄마. 뭐가 고마워. 엄마가 미안하지. 진작 말렸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엄마 덕분에 제가 버틸 수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 변호사가 저를 맞아줬어요. 한가은님 맞으시죠? 상담 신청서 잘 받습니다. 네, 선생님. 자료 준비해 오셨나요? 저는 노트북을 꺼내 정산 폴더를 열었습니다. 14개월 치육아비 내역, 시댁 생활비 송금 기록, 남편 비밀 계좌 스크린샷, 칠순잔치 견적서, 통화 녹음 파일. 모든 게 정리되어 있었죠. 변호사가 자료를 보더니 입을 벌렸습니다. 이거 정말 잘 정리하셨네요.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이 정도 증거면 위자료 청구에 매우 유리합니다. 육아비 단독 부담, 배우자의 경제적 방임, 시댁의 과도한 경제적 요구까지 다 입증되니까요.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보수적으로 잡아도 2천만 원 이상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남편분의 비밀 계좌 잔액도 재산 분할 대상이고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2천만 원. 제가 14개월 동안 혼자 쓴 2,800만 원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의미는 있었어요. 언제 소송 시작하시겠어요? 일단 11월 15일 이후에 연락드릴게요. 그날이 무슨 날인가요? 제 시어머니 칠순잔치예요. 변호사가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사무실을 나와서 저는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셨어요. 휴대폰에 단톡방 알림이 계속 떴습니다. 어머님과 시누이가 칠순잔치 준비 얘기를 계속하고 있었죠. 어머님 가은아, 답례품 디자인 확정했어. 예쁘지? 하림 새언니, 초대장 문구 이렇게 써도 될까요? 어머님 메뉴는 한정식 코스로 확정. 1인당 7만 원이래. 저는 메시지를 읽기만 하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주도 리조트 예약을 확인했어요. 바다가 보이는 방, 아이와 단둘이 머물 곳. 저녁에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가은아, 어머니가 잔금 언제 낼 거냐고 물어보시던데. 곧 낼게요. 언제? 기한 전에요. 남편은 제 대답에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TV를 켰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제가 700만 원을 낼 거라고 믿고 있구나. 제가 순종적인 며느리인 줄 알고 있어. 그날 밤 아이를 재우고 저는 조용히 여행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옷, 기저귀, 분유, 제 옷 몇 벌. 많이 가져갈 수는 없었어요. 남편이 눈치챌 테니까. 가방 속에 노트북도 넣었습니다. 정산, 폴더가 들어있는 노트북. 제 무기였죠. 11월 10일 월요일, 남편이 출근하고 저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엄마, 왔어요. 가은아, 짐은? 내일 새벽에 공항 가는 거니까 오늘 밤에 챙길게요. 알았어. 오늘은 엄마가 강민이 많이 놀아줄게. 엄마는 아이를 안고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단톡방에 어머님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가은아, 내일이 잔금 마감일이야. 꼭 입금해.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은행 앱이 아니라 항공사 앱을 열고 있었습니다. 내일 새벽 6시 비행기. 제주행. 체크인 완료. 그날 저녁 친정에서 엄마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이는 할머니 무릎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었어요. 가은아, 내일 새벽 4시에 출발해야 해. 일찍 자. 네, 엄마. 무섭지 않아? 무서워요. 하지만 이대로 살 수는 없잖아요. 엄마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가 너 뒤에 있어. 걱정하지 마.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아이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를 재우고 저는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남편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언제 집에 와? 아이는? 친정에서 자고 내일 갈게요. 내일? 왜? 엄마가 아파서요. 그래. 잔금은 입금했지?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폰을 비행기 모드로 바꿨어요. 내일 새벽 저는 아이와 함께 제주도로 갈 겁니다. 그리고 칠순잔치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텅 비어 있을 거예요. 잠들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미안하지 않냐고요? 아니요. 저는 미안하지 않았습니다. 14개월 동안 제가 느낀 배신과 모욕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11월 11일 화요일 새벽 4시 엄마가 저를 깨웠습니다. 가은아, 일어나. 출발해야 해. 저는 눈을 떴습니다. 옆에서 아이가 스르륵 자고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 차 시동 걸어놨어. 빨리 가자. 엄마는 제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고 따라갔어요.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제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차를 타고 김포공항으로 향하는 동안 엄마가 물었습니다. 가은아, 정말 괜찮겠어? 네, 엄마. 저 이미 결심했어요. 남편한테 연락 오면? 안 받을 거예요. 휴대폰 꺼놓을게요. 시댁에서 여기로 찾아오면? 엄마, 그냥 모른다고 하세요. 저 어디 갔는지 모른다고.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엄마, 들어가세요. 저희는 괜찮아요. 가은아, 조심해. 제주도 도착하면 연락해. 네, 엄마. 저는 아이를 안고 공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체크인 카운터로 가서 탑승권을 받았어요. 아이는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고 탑승구로 향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남편이었죠.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가은아, 어디야? 전화 좀 받아. 저는 답장하지 않고 휴대폰을 비행기 모드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가방 깊숙이 넣었어요. 6시 정각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점점 작아졌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1시간 후 비행기는 제주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아이가 깼어요. 엄마, 여기 어디야? 제주도야. 강민아, 바다 보러 왔어. 와, 바다. 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니까 모든 게 확신이 들었어요.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공항에서 렌터카를 빌려서 리조트로 향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객실. 창문을 열자 파도 소리가 들려왔어요. 강민아, 바다 보이지? 엄마, 저기 가고 싶어. 그래, 우리 나중에 가자. 아이를 침대에 앉히고 저는 잠깐 휴대폰을 켰습니다. 부재중 전화 27통, 문자 38개. 남편, 어머님 신우이. 모두 저를 찾고 있었어요. 남편 문자, 가은아,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전화해. 어머님 문자, 가은아, 오늘 잔금 마감일이야. 빨리 입금해. 할인 문자 새언니, 연락 좀 받아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메시지를 읽기만 하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호텔 측에서 온 자동 문자를 확인했어요. 안녕하세요. 배오키 고객님. 잔금 납부 기한이 금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미납 시 예약 자동 취소됩니다. 저는 그 문자를 스크린샷으로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휴대폰을 비행기 모드로 바꿨어요. 아이와 함께 리조트 레스토랑에서 아침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는 너무 아름다웠어요. 아이는 신나서 계속 웃었고, 저도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점심때쯤 휴대폰을 다시 켰습니다. 부재중 전화 53통, 문자 89개, 남편 문자, 가은아, 제발 전화 좀 받아. 어머니가 미치겠다고 하셔. 어머님 문자, 한가은, 네가 지금 뭐 하는 거니? 당장 전화해. 할인 문자, 새언니, 농담 아니고 진짜 큰일 나요. 연락해요.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해변으로 나갔어요. 엄마, 바다다. 아이가 모래사장을 뛰어다녔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서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다를 반복했습니다. 오후 6시 저는 다시 휴대폰을 켰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호텔 측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오키 고객님. 잔금 미납으로 예약이 취소되었습니다. 예약금 150만 원은 환불 불가합니다. 저는 그 문자를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끝났다. 이제 칠순잔치는 없어졌어요.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어머님, 시누이.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편한테 문자 한 통을 보냈어요. 저 지금 제주도에 있어요. 칠순잔치는 못 가요. 예약금만 내고 잔금은 안 냈으니까 취소되었을 거예요.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1분도 안 돼서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어요. 대신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미쳤어. 네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돌아와. 어머니 칠순이 내일이야. 한가은, 너 정말 이혼하고 싶은 거야? 저는 조용히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이혼하고 싶어요. 변호사 선임했어요. 정식으로 이혼 소송 진행할게요. 전송.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안고 리조트로 돌아갔어요. 그날 밤 저는 아이와 함께 객실에서 영화를 봤습니다. 아이는 웃고 저도 웃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화였습니다. 잠들기 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바다 위로 달빛이 반짝였어요. 내일은 11월 15일, 칠순잔치가 열릴 예정이었던 날. 하지만 호텔 연회장은 비어 있을 겁니다. 어머님은 친척들 앞에서 망신을 당할 거예요. 남편과 시누이도 함께요. 저는 미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14개월 동안 제가 느낀 고통과 모욕을 이제 그들도 느낄 차례였으니까요. 제주도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11월 15일 토요일 오전 10시. 서울 신라호텔 로비는 화려했습니다. 배오키 어머님은 분홍색 맞춤 한복을 입고 시누이와 함께 호텔에 도착했어요. 남편 승필 씨도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죠. 와, 엄마. 정말 예쁘세요. 시누이가 감탄했습니다. 어머님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래, 오늘은 엄마 날이야. 친척들한테 제대로 보여줘야지. 로비에는 이미 친척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큰 고모, 작은 고모, 사촌들, 친척 어른들. 약 100명 정도 되었어요. 오키야, 오늘 주인공이네. 큰 고모가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언니, 고마워요. 멀리서 와줘서. 뭘, 당연하지. 그런데 며느리는 어디 있어? 어머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 가은이는 먼저 연회장에서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사실은 가은 씨가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어제부터 연락이 두절되었고 제주도에 있다는 문자만 받았을 뿐이었죠. 하지만 어머님은 친척들 앞에서 그 사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럼 연회장으로 가볼까? 일행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 연회장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남편 승필 씨는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가은 씨한테 전화를 걸지만 여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승필아, 가은이한테 연락됐어? 어머님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계속 꺼져 있어요. 이 미친년이 진짜. 오늘 어떻게 되는 건지 두고 봐.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3층 복도가 보였어요. 친척들이 우르르 따라 나왔습니다. 연회장이 어디래? 저기 백화폴이라고 써있네. 일행은 백화폴 입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 호텔 직원이 서 있었어요. 저기 직원분이 계시네. 우리 맞이하려고 나와 있나 봐. 어머님은 환하게 웃으며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키 7수년 예약했는데요. 직원이 태블릿을 확인하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손님. 해당 예약건은 어제 취소되었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잔금 미납으로 어제 오후 6시에 자동 취소 처리되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며느리가 다 처리했다고요. 확인해보니 예약금 150만 원만 입금되었고 잔금 550만 원은 기한 내 미납으로. 지금 뭐라는 거예요? 예약 취소. 오늘 칠순잔치 하는 날이라고요. 어머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야? 예약이 취소됐대. 어머, 그럼 오늘 잔치 못하는 거야? 남편 승필 씨가 황급히 나섰습니다. 직원분, 지금 다시 예약할 수 있나요? 당장 잔금 넣을게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이미 다른 예약으로 꽉 차 있습니다. 백화폴 포함 모든 연회장이 예약되어 있어요. 신우이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어떡해요? 친척들 다 왔는데. 승필 씨는 다시 가은 씨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전히 꺼져 있었죠. 한가은, 인연이 진짜. 승필 씨가 이를 갈았습니다. 친척들은 점점 더 웅성거렸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야? 잔금을 안 냈다며? 아니, 칠순잔치를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큰 고모 남편인 권태섭 씨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오키 씨,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예약을 왜 취소했어요? 고모부님, 저희가 취소한 게 아니라 어머님이 변명하려는데 권태섭 씨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그럼 누가 취소했어요? 며느리가 잔금을 안 낸 거 아닙니까? 그게 며느리는 어디 있어요? 승필 씨가 대답했습니다. 제주도에 있습니다. 뭐? 제주도? 친척들이 더 크게 웅성거렸습니다. 시어머니 칠순날 며느리가 제주도에 있다고? 이게 말이 돼? 권태섭 씨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승필 씨를 쳐다봤습니다. 승필 씨, 솔직하게 얘기해보세요. 며느리가 왜 칠순잔치 잔금을 안 낸 겁니까? 그건 혹시 며느리한테만 돈 내라고 한 거 아닙니까? 어머님이 화를 냈습니다. 고모부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며느리가 돈을 벌면 시어머니한테 효도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효도요? 칠순잔치 700만 원을 며느리 혼자 내라고 한 겁니까? 며느리 연봉이 높으니까. 권태섭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키 씨, 나 며칠 전에 가은 씨 만났어요. 우연히 카페에서. 예? 가은 씨가 울고 있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육아비를 혼자 다 내고 시댁 생활비도 매달 보내는데 칠순잔치까지 700만 원 내라고 해서 힘들다고 하더군요.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고모부님, 그건. 승필 씨, 당신 월급이 400만 원이라며. 그럼 육아비는 왜 안 냈어요? 제가 집 대출이자랑 관리비를. 대출이자 80만 원, 관리비 25만 원. 합쳐도 110만 원 안 됩니다. 나머지 300만 원은 어디로 간 겁니까? 승필 씨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권태섭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가은 씨가 보여줬어요. 14개월 동안 혼자 낸 육아비 1,400만 원, 시댁 생활비 1,400만 원, 합계 2,800만 원. 그런데 승필 씨는 육아비 0원이더군요. 친척들이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 며느리가 육아비를 혼자 다 냈다고? 시댁 생활비까지? 그럼 승필이는 뭐 했어? 신우이가 나섰습니다. 고모부님, 그건 오빠 사정이. 하림 씨도 마찬가지예요. 당신 매달 생활비 받으면서 며느리한테 고맙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저는 시간 강사라 월급이 불안정해서. 그게 며느리 탓입니까? 권태섭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키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이 망신은 당신들이 자초한 겁니다. 며느리를 돈줄로 봤으니까요. 어머님이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고모부님, 그게 무슨... 아닙니까? 육아비, 전액 생활비, 그리고 칠순잔치 700만 원까지. 며느리한테 다 떠넘긴 거 아닙니까? 친척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은 할 말을 잃었어요. 승필 씨가 변명하려 했습니다. 고모부님, 그게 아니라. 그럼 뭡니까? 당신 비밀 계좌에 4천만 원 넘게 모았다는 것도 거짓말입니까? 그건 어떻게... 가은 씨가 다 알고 있어요.
증거도 다 모았고요. 로비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님은 무너지듯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화려한 분홍 한복이 초라하게 보였습니다. 친척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그냥 갈게. 미안하지만 식사 못하고 가야겠네. 오키 씨, 며느리한테 너무 심했어요. 1시간도 안 돼서 로비는 텅 비었습니다. 남은 건 어머님, 승필 씨, 신우이,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답례품 봉투들 뿐이었어요. 어머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승필아, 가은이가 정말 이혼하려는 거야? 승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어제 문자로 변호사 선임했대요. 어머님이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화려한 칠순잔치를 꿈꿨던 그날. 하지만 남은 건 빈 호텔 로비와 치욕뿐이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아이와 함께 바다를 보고 맛있는 걸 먹고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휴대폰은 계속 꺼놓았습니다. 남편이나 시댁에서 무슨 말을 하든 저는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11월 22일 월요일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저는 우리 아파트로 향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수척해 보였어요. 가은아, 오빠, 할 말 있으면 변호사 통해서 하세요. 가은아, 제발 한 번만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요.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습니다. 제 옷, 아이 물건들. 남편이 방문 앞에 서서 말했어요. 가은아, 너 때문에 우리 집안 완전히 망신당했어. 저는 손을 멈추고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쟤 때문이요? 칠순잔치 날 친척들 앞에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큰 고모부님이 우리한테 한 소리 다 들었어. 그게 제 잘못인가요? 네가 잔금을 냈으면 그런 일이 없었잖아.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오빠, 지금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뭐야? 네가 고의로 잔금 안 낸 거 맞잖아. 네, 맞아요. 고의로 안 냈어요. 왜? 14개월 동안 육아비 1,400만 원 혼자 내는 동안 오빠는 뭐 했어요? 매달 300만 원씩 비밀 적금 넣고 주식 사고 골프 치러 다녔잖아요. 그건 내 돈이잖아. 그럼 육아비는요? 우리 아이 키우는 돈은 제 돈만으로 내야 해요? 남편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시댁 생활비 1,400만 원, 매달 100만 원씩, 14개월. 오빠는 단 한 번도 어머님께 생활비 보낸 적 없죠? 내가 집 대출이자 80만 원, 관리비 25만 원, 합쳐도 110만 원이에요. 나머지 290만 원은요? 그 돈으로 적금 300만 원 넣고 나머지로 골프 치고 술 마시고 다녔죠? 남편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가은아, 그건 칠순잔치 700만 원. 오빠는 50만 원 내겠다고 했고 나머지 650만 원은 제가 내라고 했죠. 오빠 적금 2달치만 빼면 되는데 그건 노후 자금이라며 못 뺀다고 했고요. 그런데 제 노후는요? 제 인생은요? 저는 그냥 돈 벌어다 바치는 기계예요? 남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 네가 나보다 2배 버니까 더 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하지 않아요. 저도 사람이에요. 존중받고 싶어요. 존중? 너 지금 어머니 칠순 망쳐놓고 존중 운운해?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오빠, 이제 정말 끝이에요. 가은아. 저는 남편을 지나쳐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제 팔을 잡았어요. 가은아, 제발. 이혼은 하지 말자. 왜요? 우리 아이도 있잖아. 아이 때문에 이혼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이런 가정에서 자라는 걸 원하지 않아요. 가은아. 저는 남편 손을 뿌리쳤습니다. 변호사한테 연락할 거예요. 협조해 주세요. 현관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가은아, 네가 나간다고 위자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너도 잘못 있어. 저는 뒤돌아봤습니다. 제 잘못이 뭔데요? 칠순잔치 망친 것. 그게 제 잘못이라고 생각하세요? 당연하지. 저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정산 폴더를 열었어요. 오빠, 이거 보세요. 화면에는 14개월 치 육아비 내역, 시댁 생활비 송금 기록, 남편 비밀 계좌 증거, 통화 녹음 파일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증거예요. 변호사한테 제출할 자료고요. 남편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가은아, 너 육아비 단독 부담 1,400만 원, 시댁 생활비 1,400만 원, 총 2,800만 원. 칠순잔치 예약금으로 낸 150만 원 빼고 자녀 2,650만 원은 위자료로 청구할 거예요. 위자료? 너 미쳤어? 아니요. 정신 차린 거예요. 14개월 만에요. 저는 노트북을 닫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오빠 비밀 계좌 4,200만 원. 재산 분할 대상이에요. 절반은 제 거예요. 한가은, 너 진짜.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게요. 저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무언가 소리쳤지만 저는 듣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님이었어요.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자를 보냈어요. 어머님,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모든 건 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전송. 1층 로비로 내려와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저는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친정문을 열자 엄마가 아이와 함께 있었어요. 엄마. 아이가 달려와 저를 안았습니다. 저도 아이를 꽉 안았어요. 엄마, 다녀왔어? 엄마가 물었습니다. 네, 엄마. 다 끝났어요. 고생했다, 우리 딸. 저는 엄마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며칠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남편 측에서는 재산 분할을 거부했지만 증거가 명확해서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위자료 2,650만 원, 비밀 계좌 재산 분할 2,100만 원, 총 4,750만 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14개월 동안 느낀 배신과 모욕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거였죠.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제 자유로웠습니다. 더 이상 남편의 돈줄이 아니었고 시댁의 ATM이 아니었어요. 저는 다시 한가은이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공원에 갔습니다. 아이가 그네를 타며 웃었어요. 엄마, 나 행복해. 엄마도 행복해, 강민아. 그니가 높이 올라갔다 내려왔다를 반복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착취했던 사람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무시했던 사람들. 이제 그들은 제 인생에 없습니다. 대신 저는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예요. 제 이름으로, 제 힘으로, 제 선택으로. 햇살이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저는 아이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어요. 우리만의 새로운 시작을 향해서요.